두 번째 순서로는 산림 일자리 발전소에서 정말 든든한 산림 공동체 지킴이라고 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충청북도 괴산의 임찬성 그루 매니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임창성 매니저님은요, 2019년에 선발되었고 올해 4년 차로 활동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전에 임업 후계자 그리고 지역 활동가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그루 매니저로 선발되셔서 괴산의 다양한 그루 경영체를 통해서 지역 산림 경영을 선도하는 열정 넘치는 매니저님이십니다. 임찬성 괴산 그루 매니저님 모시고 그루 경영체와 산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거 마이크 빼서 해도 되나요? 네, 빼서 해도 되죠. 대통령처럼 연설을 이렇게 안 해봐가지고 이 노래방 이 자세가 편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전국 대회에서 그루경영체와 산촌이라는 아주 재미없는 주제로 이제 잠깐 15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15분 동안 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 이제 우리 그루들이 마치 지렁이처럼 땅을 일구고 좀 뭐랄까요, 비옥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이 산촌이잖아요. 이제 좀 산촌에 좀 주목할 시대가 드디어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산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산촌이 우리의 그라운드가 돼야 되고 국민들에게 선택받아야 되는가를 정말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그루경영체와 산촌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양이 많아요. 근데 싹 다 스킵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할게요. 산림문화 공동체 산촌의 미래라고 했는데 너무 거창합니다. 산림문화 공동체, 그동안 사실은 산촌에는 제가 처음 18년 전에 괴산에 갔을 때 멧돼지, 고라니, 참나무, 소나무, 노인 이렇게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산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만 되면 불이 다 꺼졌었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듯이 산촌의 현실은 우리가 다 알듯이 참혹합니다. 우리 전국토의 43%가 넘는 차지하고 있는 산촌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고작 3%예요. 그러다 보니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갈 일이 거의 없었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가 다 끊겼어요. 어디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돈도 쓰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 산촌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산촌은 지금의 도시 문명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셨듯이 최근에는 귀산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뭐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방이 뭐 지역이 어떻게 소멸을 합니까? 그대로 있어요. 소나무, 참나무 다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인프라가 없어진다는 거고 활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는 괴산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1.3배나 되는데 인구는 3만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니 전국에 89개가 극소멸 지역인데 그중에 75개가 산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절대 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에 우리 산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걸 살려보고자 중앙정부가 뭔가를 꺼냈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나 흐름을 선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보셨듯이 이게 뻘겋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인데 그 중에 겹치는 게 바로 우리 산촌 75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고 계신 분들도 젊은 층이 아니고 다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됩니다. 째깍째깍 시한폭탄처럼 시간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을 못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돈도 안 돼요. 가보면 고생길이에요.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도 농가의 한 7, 8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전까지는 농업 정책, 농촌 정책은 정말 차고 넘치게 많았고 수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중에 조그맣게 임업 산촌이 있었는데 제가 장담컨대 우리 그루 경영체, 우리 그루 구성원들이 이 산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영역을 구축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 새로운 트렌드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우리 그루라고 저는 감히 확신하고요. 비록 뭐 예산 웬만한 그 정부 지원 사업 한 건도 안 되는 그 예산 가지고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우리 그루 구성원들을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산촌 정책도 이제는 뭡니까? 농업의 하위 개념으로 산촌을 두고 있지 않고 산촌 자체를 떼내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공간으로 산촌을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지방분권 시대에 그러한 결정 권한도 다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이 알아서 자기가 살 길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흐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변화 속 산촌을 이렇게 봤을 때도 이전에는 산촌에 있었던 분들이 나무 심고 베고만 거의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무 심고 베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임업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산촌 공간에서 이제 사회, 문화, 경제, 예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확장된 의미의 산림 사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살만한 곳, 가면 치유되고 힐링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는 거기에 불을 붙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그 변화의 흐름들은 제가 굳이 제3제사 강조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귀산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그동안은 의식주 중심으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의식주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식주는 충분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해요. 도시문명은 충분히 그것을 채워줬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도시문명이 갑자기 일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 사회가 멘붕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기가 끊기고 에너지가 끊기고 인프라가 망가졌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딘가를 찾다가 산촌을 찾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의식주에다가 놀유자입니다. 배울 습자, 의식주유습의 공간으로 산촌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귀산촌 하신 분들도 자기 연고지, 자기 고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은 너무나 잘 알아요. 가면 또 불편하기도 해요. 연고지방으로 가지 않고 평상시에 생각해 놓았던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전에는 귀농인이 되세였는데 농사만 지어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 분야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귀농귀촌 하셔가지고 뭐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도시에서 벌던 수익을 기대하고 가는 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쓰면서 일거리가 있다면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산촌이 이제 숲만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배울 자리가 다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됐고 국민들이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의 도시 문명에 새로운 산촌이 갖고 있는 건강한 문화, 그게 저는 산림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산림 문화 공동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활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단 모든 지자체를 전부 관광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고 있는 공간이 뭐 명승지만 다 있습니까? 우스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제가 고향이 저 전라도 어디인데 나주예요. 나주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폐지요, 폐. 그러니까 농작물 중에 하나로 그 고장을 인식했던 게 지금까지 세상이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뭘로 인식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괴산하면 괴산 고추, 뭐 절임 배추 이걸로 인식되면 되겠습니까? 괴산에 갔더니 멋진 사람들이 살더라. 거기 재밌는 게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우리 그 그루경영체의 노력과 활동이 여기 쭉 열거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역 전체를 연결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유럽의 로컬 액션 그룹이랄지 일본의 DMO랄지 이런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화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장서서 그런 조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지역 임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역 임업을 풀어 나가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루 매니저님들의 앞으로의 할 일도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늘어야 사람이 온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일자리를 농업만이 아니고 경제만이 아니고 산림 임업 분야에서 만들어내자. 그래서 대중들이 선택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기 위한 좋은 수단으로 좋은 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집중해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9년 처음 제가 되고 나서 산촌 삶의 기술학교, 슬기로운 산촌 생활학교, 귀산촌 스타트업 과정 그래서 산림청 인증교육 과정을 또 시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괴산군 산주학교를 개최해서 광범위하게 산촌으로 오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들려드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보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꿈꾸던 괴산 산촌임업종합학교를 2023년 내년에 개교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이 사업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는 이제 정책을 세일즈하러 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에 가서 자기 사업의 성패를 걸어보고자 하는 거죠. 그 사업으로 우리 괴산은 산촌, 그 다음에 청년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합쳐서 산촌 청년 창업특구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구루 매니저님도 그렇고 구루 경영체 분들도 그렇고 이제 중앙정부가 비단 산림청뿐만 아니고 각 부처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쇼핑을 하러 나서는 데 있어서 그 실력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무궁무진하게 열립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궁핍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린 공간에서는 얼마든지 더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드릴 것은 우리 구루경영체가 혼자서 서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루경영체를 이렇게 묶어서 우리 지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괴산 산촌 체험 투어를 금년에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루경영체 연합법인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20분을 모시고 시범 사업을 했는데 7분 정도가 괴산으로 당장 이주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셔서 지금 저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관계 인구입니다. 이제 정주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뒷전으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행복주유소 괴산에 살고 싶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분들을 설득했고 내일부터 그 2기 괴산 산촌 체험 투어를 진행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천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이렇게 구루경영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법인도 만들고 연합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만들어온 컨텐츠로 충분히 대중들과 국민들을 선택해서 우리 산촌으로 모셔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식주유소 우리 산촌으로 오십시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분들이 지금 이제 체험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그분들이 3일간 보여줬던 저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 표정에 가식이 있거나 우리가 인공적으로 자기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매우 행복해 하시는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저기다 너무 거룩한 말을 써놨습니다만은 한 인간의 가치는 출세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공헌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멋진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계산 임찬성 매니저님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행복 주유소, 건강한 의식 주유소, 괴산으로 오세요라고 하신 거죠? 괴산에서 살고 싶어요. 네, 감동의 댓글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감동만 하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 매니저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매니저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 임찬성 매니저님은 제가 읽기로는 지역의 지자체라든지 네네. 이제 산림 관련한 기업들과도 그렇고 협업을 매우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발표해 주신 것처럼 뭐 좋은 교육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천 체험 프로그램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워낙 부지런하게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매니저님들 중에서는 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가 잘 안 돼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의 협업이라든지 네네네네. 소통 네. 이거 너무 어렵다. 네네. 나는 그루 경영체들 열심히 이렇게는 해드리겠는데 소통 이거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글쎄 저도 그랬었는데요. 저도 4년 전에 처음에 그룹 매니저 되고 나서 우리 그 담당 부서에 갔는데 여러분 다 겪으셨듯이 보따리 장사 취급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냥 간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뭐 괴산군의 산림 분야 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하나 써가지고 왔어요. 뭐 얼기설기. 그 제안서를 갖고 가서 담당 과장님을 좀 설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자체 분들을 설득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각성해 있는 공무원 하나가 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장님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분과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분이 어떤 사업을 공모한다고 할 때 제 아이디어를 먼저 드리고 설득하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요런 사업이 있는데 그 우리 매니저님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막 이거 우리가 막 뒤져서 뭐 제 능력은 아니냐 막 뒤져서 얼기설기 해가지고 갖다 드리잖아요. 도움이 되시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그 성공한 대형 그 공모 사업들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노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SNS에 끊임없이 그룹 매니저 통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지금 77회까지 소개했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매일 떠들었습니다. 그게 뭐 방법이었다면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네. 우리 매니저님들 용기 얻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나를 알려라. 꺼내놔야 된다. 내가 지금 노는 게 아니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주신 말씀 중에 정말 기브 앤 테이크네요. 일단은 줘야 다 쏟아주다 보면 그 중에 나하고 이렇게 맞는 촉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펑 하니 그렇죠. 터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제가 그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각 지자체에 보면은 문화관광과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가 이전에 관광들의 PD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산청 분야라고 좀 경외시했는데 도외시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프로그램,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딱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같으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꼭 좀 해주세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네. 계산 매니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그룹 매니저님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도록 합시다.